영상에서 봤었던 거 있지? 그거 외로 다른 거 얘기할 거야. 영상에서 봤었던 거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선생님이 대표값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책에 보면 134쪽에 1번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다 해서 짧게 나와 있지? 요것만 할 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땡겨올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설명을 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정리하실 때는 그 추가로 땡겨놓은 내용들 있죠?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땡겨오는 내용들까지 필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걸로. 아시겠죠?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문제 질문 받고 나머지 시간에 숙제하는 시간으로 돌리도록 합시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대표값과 산포도인데 대표값이라는 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대표값이라고 부르는 말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단어가 또 합쳐진 거야. 대표와 값. 그럼 대표가 보통 우리가 어떨 걸 대표라고 불러? 리더? 그럼 대표가 아니잖아. 정규 회장이 있는데 부회장 따위가 어디 감히 대표로? 왜?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그래서 대표하는 값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하나의 그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룹. 맞지? 그 그룹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이야.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룹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룹의 특징 자체를 대표해서 나타낼 거기 때문에 특징이 여러 개면은 당연히 대표하는 값도 몇 개겠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특징이 좀 단순하다면 대표하는 값을 하나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확인되죠? 그래서 그 대표하는 값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대표값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 첫 번째, 중앙값. 그리고 두 번째, 최빈값.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평균.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잖아. 우리가 지금 과목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좀 과목을 늘려보자고. 시험을 내가 지금부터 10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10과목을 시험을 볼 거야. 그럼 각각의 과목마다 점수가 나오겠지. 점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 10개. 맞죠? 그 10개의 점수에서 근데 그 10개의 점수의 특징을 나보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보래.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선생님 저 10과목 시험 봐서 평균이 몇 점이에요. 이런 거 우리 많이 얘기했었지. 다시 말하면 평균 자체가 곧 대표하는 값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시험을 봤는데 내가 100점이 9개야. 한 과목이 빵점이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평균이 얼마가 돼? 90점이 돼버리잖아. 그럼 나는 분명히 100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과목이 빵점인 거잖아.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선생님 저는 100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 그룹에서는 요 빵점 하나만 빼면 나 평균 100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점수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확인돼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저는 빵점부터 100점까지 10점 단위로 골고루 점수를 받았습니다. 골고루 점수를 받았어. 빵점도 있고 10점도 있고 20점도 있고 3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막 이래.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점수가 너무 넓게 퍼져 있으니까 그냥 정 가운데 있는 거 그거 그냥 대표값으로 할래요.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즉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룹마다 이제 뭔가 독특한 특징들이 존재를 하겠지. 그랬을 때 그 특징들에 따라서 우리는 크게 대표값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구분을 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중앙값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중앙, 가운데 있는 거야. 아까 전에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거 있었죠? 점수가 빵점부터 90점까지 쭉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운데 있는 거 대표값으로 하겠습니다 하던 그거. 확인돼요? 그래서 중앙값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존재하는 값을 바로 중앙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최빈값은 뭐냐면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억울한 사람. 난 점수가 다 100점인데 한 과목이 빵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그 빵점 빼고 나면 저는 100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최빈값,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이 나온 값. 자, 그 다음 마지막 평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그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 맞지? 즉, 우리가 어떻게 평균을 찾는다 하면은 과목의 개수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자료의 개수 분의 자료의 총합으로 쓰게 된다. 확인됩니까?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자료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료가. 각각의 점수 하나하나들.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자료의 총합, 자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때는 별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별량의 개수분의 별량의 총합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손도 떨려. 별량의 총합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이다. 확인되니? 그래서 요 세 가지 대표값은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떻게 구하는 거다라는 거를. 확인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 세 가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면서 직접 한번 찾아보는 걸 생각해보자. 자, 지금부터 안미대비 시험 점수를 공개할 거야. 몇 과목 시험 보니 우리 보통? 5과목. 그래? 그럼 5과목 한번 공개해보자. 자, 국어 점수 몇 점? 60점이요. 60점. 수학 점수? 사기치지 마. 100. 그 다음에 과학 점수? 90점. 사회 점수? 80점. 영어 점수? 100점? 좋아. 이렇게 5과목의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물어보자고. 중앙값을 찾고 싶어. 그러면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된다. 확인되니? 그럼 제일 작은 애부터 쓰는 거야. 누구야? 그 다음 그래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값을 찾으라 그랬지? 가운데 있는 값을 어떻게 찾으냐면 제일 앞에 있는 거랑 제일 끝에 있는 거 하나씩 지우는 거야. 그럼 그 다음 것도 지우는 거야. 그럼 누가 남아? 그래,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앙값이 되는구나.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빈값을 찾고 싶어. 최빈값 어떻게 찾는다고? 가장 많이 나온 값이라고 얘기를 했지? 가장 많이 나온 거 몇 번 나왔어? 그래, 가장 많이 나온 거 최빈값에서는 우리가 100점이 몇 번? 2번. 그러니까 당연히 최빈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구나.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평균이야, 평균.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찾으면 돼? 별량의 개수로 별량의 총합을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별량의 개수가 몇 개야? 그래, 그럼 5분의 별량의 총합 5개 점수 더하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430? 그래, 이렇게. 그럼 평균이 얼마 나오겠어요? 86. 그래, 이게 바로 그럼 평균.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어떻게 찾는지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에는 송우진의 점수를 만들어 보자. 자, 국어 점수 몇 점? 100점. 영어 점수 몇 점? 100점. 수학 점수 몇 점? 100점. 과학 점수 몇 점? 100점. 사회 점수 몇 점? 한 과목 더 만들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그래, 도덕 점수 몇 점? 0점. 그렇지.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중앙값 찾을 거야. 그럼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되지? 처음에 0점, 그 다음 0점, 그 다음 100, 100, 100, 1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끝에 있는 거 하나씩 지우라 그랬지? 하나 지우고 하나 지웠어. 또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지웠어. 문제가 생겼다. 아까는 하나밖에 없어서 바로 중앙값 썼었지? 이번에는 어때? 2개가 나와버렸지? 그럼 둘 중에 만약에 지금 점수가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가 90이었고 얘가 100이었다고 생각해봐. 하나의 과목 점수를 90으로 바꾸자. 그러면 니네가 보기 더 편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90을 써야 될까? 100을 써야 될까? 95요. 말 그대로 중앙값이잖아. 그러니까 90과 95의 100의 가운데 값. 90과 100의 가운데 값. 즉 다시 말하면 90과 100의 가운데 값 찾는 거야. 그럼 90과 100의 가운데 값을 찾아라. 무슨 얘기하라는 얘기냐? 90과 100의 중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 90에다가 100을 더하고 2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맞니? 예. 마치 뭘 구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 그래서 90과 100의 가운데 값,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균을 찾는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그래, 95라는 중앙값이 나오게 되겠구나.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최빈값 찾을 거야. 가장 많이 나온 거 찾으라 그랬지? 누가 제일 많이 나왔어? 그래, 100점이 몇 번? 그래, 100이 3번으로 우리는 최빈값이 얼마가 된다? 100이 되는구나.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평균 찾고 싶어. 그러면 자료의 개수가 6개잖아. 6으로 나눌 거야. 다 더해봐. 390. 그럼 평균이 얼마가 됩니까? 60. 5.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정리부터 해보자. 중앙값, 가운데 값을 찾을 건데 단순하게 가운데 값을 찾는 게 아니야. 왜? 안민엽 점수에서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찾기 쉬웠단 말이지. 근데 송호진 거에서는 가운데 2개가 나와버렸지. 이러면 어떻게 해? 찾기가 힘들으니까 우리 뭐 했어? 가운데 값, 평균을 찾아버렸지? 그래서 중앙값을 찾게 될 때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 어떻게 나누느냐?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잖아? 그러면 그냥 가운데 거 찾으면 돼. 맞지? 근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가운데 두 개의 수의 평균을 구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 명 걸 더 만들어 보자. 이번에 현시호 거 가자. 왜 현시호 점수를 네가 정하는 거지? 이 도덕 빵점아? 뭐 도덕 빵점이라며.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시호 거. 자, 국어 몇 점? 80. 수학 몇 점? 100. 수학 점수 왜 이렇게 다들 자신감이 넘쳐흐르냐? 영어 몇 점? 100. 과학 몇 점? 50. 사회 몇 점? 80. 이렇게 점수 봐야겠어.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중앙값부터 찾을 거야. 그럼 또 크게 수는 나열해야 되겠지? 제일 작은 거 50, 그 다음 80, 그 다음 80, 그 다음 100, 100 이렇게. 자,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씩 지우면서. 맞지? 중앙값 누구?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최빈값 찾을 거야. 자, 최빈값 가장 많이 나온 게 몇 번 나온 거야? 뭐야? 80이 몇 번 나왔어? 2번. 100도 몇 번 나왔어? 그러면 이번에는 중앙값을 80으로 써야 돼? 100으로 써야 돼? 둘 다 쓰는 거야. 왜냐면 최빈값 뭐라고 그랬어? 가장 많이 나온 값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는 최빈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1단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가장 많이 나온 횟수를 먼저 찾는 거야. 몇 번 나왔는지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지금 송호진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몇 번이야? 3번이었지? 3번 나온 점수가 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3번 나온 100이 최빈값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번에 현시효과에서는 어때? 가장 많이 나온 게 80과 100 두 개가 2번씩 나와버렸지. 가장 많이 나온 횟수가 2번인 거잖아. 맞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횟수로 나와있던 80과 100 모두가 최빈값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최빈값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많이 나온 이 횟수를 본다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 나왔는지에 대한 그 횟수를 중요하게 따져야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뭘 따지라고? 그래, 횟수. 확인되죠? 자, 그럼 평균은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해봐도 되겠지? 안 해. 자, 그러면 이번엔 네 번째. 자, 서현이 점수 가자. 자, 서현이 국어 몇 점? 70. 영어 몇 점? 90. 수학 몇 점? 80. 과학 몇 점? 60. 사회 몇 점? 에이, 100점 한번 주자. 자,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홀수계니까 첫 번째 중앙값 찾고 싶어. 크게 선을 나열해야 되겠지? 60, 그 다음 70, 그 다음 80, 그 다음 90, 그 다음 100 이렇게 나열해버리고 하나씩 지우는 거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우면 가운데 있는 80이 바로 뭐가 돼? 중앙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최빈값 찾을 거야. 가장 많이 나온 횟수를 찾아야 돼. 맞지?
몇 번 나왔어? 한 번. 한 번이지. 맞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모든 점수가 다 한 번이지.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횟수가 몇 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번이잖아. 맞아요,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보다 많이 나온 게 가장 많이 나온 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최빈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최빈값이 없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더 얹어서 70점이 하나 더 있고 90점이 하나 더 있고 80점이 하나 더 있고 60점이 하나 더 있고 100점이 하나 더 있어. 10과목을 시험을 이렇게 봤다고 쳐봐. 이렇게 돼버리면 모두 다 몇 번씩 나온 거야? 2번씩 나왔지? 그럼 가장 많이 나온 횟수가 몇 번이란 얘기야? 뭐 없지. 가장 많이 나왔다라는 단어 자체가 뭐야? 다른 횟수들이랑 비교해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나온 횟수가 전부 다 어때? 똑같잖아. 맞아요, 아니요? 지금부터 나온 횟수가 모두 다 똑같으면 최빈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봐. 내 시험 점수가 10개 과목을 시험 봤는데 모두 다 100점이야. 가장 많이 나온 횟수가 몇 번이야? 없다고. 없다고. 왜 없어? 10번 나왔는데 10번밖에 없잖아. 그럼 가장 많이 나왔다, 가장 많다라는 얘기는 무언가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을 찾아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서로 키를 비교하면서 큰 사람이 누군지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모두가 키가 똑같아. 그 상황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찾으라고 나와. 그러면 뭐야? 그냥 다 똑같은 거지. 뭘 나와? 가장 큰 사람이 없는데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잖아. 다 똑같다는 거야. 맞아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횟수가 다 똑같을 때는 최빈값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가장 많이 나온 횟수를 찾게 될 텐데 나온 횟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값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최빈값에서 대단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야. 최빈값이 어려운 요소야. 모두 다 2번이 나와버리면 2번 제일 많이 나왔네. 2번이 제일 많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근데 모두 다 2번이잖아. 2번보다 특출난 애가 있어, 없어? 2번보다 더 나온 애가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최빈값이 없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최빈값이 없는 경우가 돼버린 거야. 그럼 평균은 또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되겠지? 이렇게. 그럼 자, 이번에는 다시 누가? 승희 점수 만들어보자. 국어 몇 점, 승희야? 80. 수학은? 90. 영어는? 90. 과학은? 70. 그 다음 사회는? 60. 도덕은 100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 도덕은 100. 이렇게 점수가 만들어졌어. 자, 그럼 이번에 이렇게 딱 써놨어. 첫 번째 중앙값 찾을 거야.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되는 거지. 제일 작은 애부터 나열. 그럼 누가 나와야 돼? 60. 그 다음 100. 그러면 하나씩 지우는 거지, 이렇게. 그럼 80하고 90 보이지? 둘 사이에 평균 찾으면 되겠지? 평균 얼마입니까? 그렇지.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평균은 85. 그러니까 중앙값이 85. 확인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최빈값 찾을 거야. 비교하는 거야. 80점 몇 번 나왔어? 얘는 한 번. 여기다 적어볼까? 90점은 몇 번 나왔어? 두 번. 70점은? 60점도? 100점도? 그럼 이번에는 어때? 두 번 아니면 한 번. 비교가 가능하지? 많이 나온 게 몇 번이야? 두 번이지. 다시 말하면 90점이 몇 번? 그러면 최빈값은 몇 번이라고 쓰면 돼? 그래, 몇 번이 아니라 90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많이 나온 횟수에 해당하는 별량, 값을 써주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다. 헷갈리지 않아? 야, 너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지금 얘기해. 개구락까지 마. 진짜야? 알았어. 그건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안면역 점수 한 번 더 만들어봐. 국어 몇 점? 사실적인 점수로 불러. 그래? 자, 수학은? 사실적인 점수로 부르라고. 과학은? 수학은? 사회는? 80점. 그 다음에 영어는?
도덕은 0점이요. 양심이 없어. 도덕은 이렇게 하자.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앙값 첫 번째 다시 찾을 거야. 중앙값 어떻게 하면 돼? 크기수는 나열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바로 가보자. 제일 작은 점수가 누구야? 60. 제일 큰 점수는? 예. 그럼 60 하나 지우고 100 하나 지우면 되겠지? 또 60 하나 지우고 100 하나 지우면 되겠지? 가운데 이렇게 두 개 남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 사이 평균이니까 당연히 얼마가 돼? 80이 중앙값. 맞죠? 그럼 자, 최빈값 찾을 거야. 60 몇 번 나왔어? 2번. 두 번. 100은 몇 번 나왔어? 2번. 80은 몇 번 나왔어? 2번.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횟수가 두 번이지? 야, 이 새끼야. 내가 아니라고 했지. 비교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근데 이해를 제대로 한 게 맞아? 그러니까 최빈값 있어, 없어?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점수 하나를 80이 아니라 70으로 바꿨어. 예. 그럼 80이 몇 번 나와? 3번. 70은? 3번.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최빈값 몇 번 나온 거야? 2번. 그래, 그러니까 최빈값은 누구야? 60하고 10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표값을 세 가지 방법으로 대표값을 찾아내게 될 건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요거는 반쯤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 옛날에 자주 나오던 문제인데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내가 시험을 이렇게 봤어. 이런 식으로 봤어. 대표값을 찾고 싶거든? 중앙값으로 찾아야 될까? 최빈값으로 찾아야 될까? 평균으로 찾아야 될까? 반대로 말하면 어떤 때는 중앙값을 찾아야 되고 어떤 때는 최빈값을 찾아야 되고 어떤 때는 평균을 써야 될까? 출제자의 의도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니네가 출제자가 된 거야. 그러면 중앙값을 쓰기에 적절한 상황, 어떤 상황일까? 언제 중앙값을 쓰는 게 좋을까? 다 비슷비슷할 때요. 비슷비슷할 때. 또 중앙값을 쓰면 좋을 때. 어떤 상황에서 중앙값을 쓰면 좀 정확하게 좀 값을 알 수 있을까? 중앙값을 쓰면 좋을 때. 어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이건 정해진 답이 없어. 말 그대로 출제자의 의도에 걸려서 되는 거니까. 10년 전만 해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반쯤 그 의도 자체를 외워서 풀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문제 나왔어. 다음 중 중앙값을 쓰는 게 적절한 상황은 1번, 안민엽의 시험 점수. 2번, 송호진의 연간 키 변화율.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보기를 줬단 말이야. 그 상황을 보고 외웠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이런 대표값들을 쓸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짐작만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야. 어떤 때 중앙값을 쓰면 좋을까? 자료가 비슷비슷할 때 송호진 하나 얘기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상황 뭐 있어? 어떤 때 중앙값? 개소리도 좋아. 해봐, 한번. 들어는 드릴게. 그러면 말을 바꿔볼까? 우리 시험을 봤어. 시험 점수를 가지고 대표하는 값을 찾고 싶어. 중앙값이 적절할까? 최빈값이 적절할까? 평균이 적절할까? 왜? 많이 쓰니까? 아니, 그거 말고. 그런 이유 말고. 왜 평균이 적절할까? 느낌. 말 그대로 중앙값을 쓰게 됐을 때 단점이 생겨. 중앙값은 크기 수는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시험 점수가 다 90점이거든? 한 과목만 빵점이야. 그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0, 90, 90 가버리지. 그러면 이 0점이라는 과목을 버릴 수 있어? 버리면 안 되잖아. 얘도 필요한 거잖아. 근데 이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면 나는 마치 몇 점을 맞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90점으로 모든 점수를 거의 대부분 다 받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지. 90점을 받은 것처럼 돼버리는 거잖아. 90점 언저리에서 모든 점수가 해결되는 것처럼. 맞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학을 빵점을 맞았는데 나는 수학 잘해요. 왜? 내 중앙값, 내 대표값은 90점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뒤통수 세게 맞는 거잖아. 너 분명히 수학 잘한다며. 근데 너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봤더니 사실은 제가 중앙값으로 계산해서 90이지 수학은 빵점이었어요. 이래버리면 할 말 없는 거잖아. 웃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보게 될 때는 중앙값을 쓰기는 부적절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빈값 역시 마찬가지겠지. 저는 90점이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90점이에요. 나는 내 시험 점수는 90점으로 대표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딱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또 그 수학 빵점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믿어봐.
뒤통수 맞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평균으로 찾게 될 것이다. 그럼 빵점까지도 아우르게. 너 분명히 다 점수 90점이라고 했는데 왜 평균이 60점밖에 안 되냐? 그럼 사실은 제가 빵점짜리가 한 과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뭔가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확인됩니까? 그래서 시험 점수에서 보통 우리가 평균을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야.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내가 지출 품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싶어. 용돈을 받아서 돈을 어디다 썼는지 가계부, 용돈 기입 기록장을 쓰고 있는 상황이야. 내가 돈을 어디 많이 썼다. 이런 걸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럼 그때는 중앙값이 좋을까? 최빈값이 좋을까? 평균이 좋을까? 그렇지. 가장 많이 나온 최빈값. 내가 이런 품목에다 많이 썼구나. 확인돼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내가 돈을 쓸 건데 얼마짜리 물건 내에서 돈을 많이 썼구나. 이런 거를 따져보고 싶어. 그럼 그때는 중앙값? 아니면 평균? 얼마짜리 물건을 사는데 돈을 내가 많이 썼구나. 얼마 정도 때의 물건들을 10,000원대 금액을 많이 썼구나. 20,000원대 금액을 많이 썼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보려면 그땐 최빈값이지. 왜? 중앙값을 썼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지출을 1,000,000원짜리 컴퓨터를 딱 한 대 샀어. 그리고 나서 이제 키보드 이런 거 해서 10,000원짜리를 쭉 산 거야.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돼버려? 중앙값을 따져버리게 되면은 일단 10,000원 가까이 오겠지. 그러니까 1,000,000원짜리 여기 하나 서 있으니까 평균을 찾아버리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겠지. 10,000원짜리 쓰다가 갑자기 1,000,000원짜리 툭 사버리는 거니까. 내가 그럼 평균적으로 돈 쓰는 게 한 500만원대를 나는 물건 살 때마다 한 500만원씩 써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근데 최빈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000원대가 제일 많이 나왔어. 난 10,000원대 쓰고 어쩌다 한번 1,000만원짜리 컴퓨터를 샀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내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상황에 맞춰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최빈값하고 평균은 언제 많이 쓰는지 우리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봤잖아. 중앙값은 그럼 언제 쓸 수 있을까? 중앙값에 대한 예시가 마땅하지가 않은데? 중앙값? 어떤 상황이 있을까?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찾아냈을 때 좀 유리한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까? 크기 순으로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으로 대표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효림아, 뭐가 있을까? 승희야, 뭐가 있을까? 서연아,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인간들한테는 크게 기대를 안 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뭐가 있을까? 현, 그나마 기대가 된다. 뭐가 있을까? 저 인간 앉아있는 거 봐, 저거. 자세가 저렇게 해서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앉아갖고 그래 너 한번 떠들어봐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대가 되겠냐고. 저 짧은 다리를 어떻게든 밖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야, 솔직히 생각을 해봐. 너도 키가 크고 다른 친구들도 키 큰 친구들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책상 밑에 다리가 들어가 있는데 너만 다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 앉은 키도 네가 제일 커. 그럼 상체가 제일 길다는 얘기잖아. 다리는 짧다는 얘기고. 앉은 키가 제일 큰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침 딱 중앙값에 대한 얘기는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없지? 맞지?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중앙값이라고 예상을 하고서 해봤는데 다른 게 또 적절하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까 우리 예를 들어서 지축 목록 10,000원짜리 쭉 쓰다가 1,000원짜리 딱 샀더니 이거 최빈값으로 쳤나 중앙값으로 쳤나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잖아. 이런 상황이 와버리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약간 불분명한 이런 모호한 경계들 때문에 이거를 어떤 상황에 적절하다라는 예시 자체를 예전에는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싹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중앙값을 쓸지를 결정하는 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통계학을 전공하게 되면 그때 돼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라는 기초 지식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딱 기억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내용을 문제를 딱 보면 138쪽부터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1, 2, 3, 4 해서 쭉 이제 찾는 거, 평균 구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쭉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140쪽까지 쭉 문제들 그냥 눈으로 보잖아? 그러면 어떤 때 뭐가 더 좋다, 어떤 때 뭐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문제가 딱 140쪽에 9번 한 문제밖에 없어. 보이니?
그래서 마침 9번 문제는 그럼 같이 한번 풀면서 그냥 구분을 해보자.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야. 그럼 결국 옳은 게 4개고 옳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얘기지? 하나씩 보는 거야.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가장 많이 나온 횟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고르는 거니까 여러 개의 값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얘기 되는 거야. 확인되지? 자, 2번. 짝수개의 자료의 중앙값은 자료를 크게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모두 같을 수도 있다. 구하다 보면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자, 4번. 자료의 특징을 대표적인 수로 나타낼 때 그 값을 평균이라고 하니? 대표적인 수로 나타내는 거 뭐라고? 특징을 나타내는 값인 대표값.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5번. 5번은 한번 문제 읽고서 보자. 자료의 값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이 평균보다 자료 전체 특징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던 거지. 키보드 마우스 10,000원짜리 사놓고 컴퓨터 1,000,000원짜리 딱 사놓고 나서 나는 평균으로 500만원씩 썼어. 이런 얘기 하면 미친놈이라고. 맞지? 이럴 땐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티가 나는 것들만 우리가 보기로서 물어보게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값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가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내용 땡겨옵니다. 자, 두 번째. 그건 네가 제대로 기억을 했을 때. 모르는 사람도 없을걸? 내가 알아보지. 왜 말했어? 미친놈이라고. 삼포도. 포도야? 삼포도.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삼포도. 그래서 원래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단원명이 이거였어. 대표값과 삼포도. 삼도가 느낌이요? 자, 그럼 삼포도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거든? 뭐랑 뭐가 합쳐진 걸까? 삼도하고 도. 삼포하고 도야? 아니면 산하고 포도야? 삼도하고 도. 야, 우리가 보통 산낙지. 뭐가 산낙지야? 산낙지 뭐라고? 산에서 나오는 낙지야? 살아있는 낙지야? 살아있는. 야, 잘 생각해. 잠깐만. 살아있는 거 맞는 거 같아? 그럼 삼포도는? 산에서 살아있는 포도. 살아있는 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매년 물어보면은 살아있는 포도, 산에서 난 포도, 산낙지랑 비슷한 단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삼포도라는 단어의 뜻이 되게 어려워. 삼포 더하기 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라는 단어를 쓸 때는 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림에서도 도라는 단어를 많이 써. 그림. 확인? 그래서 삼포도라는 말은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면 삼포. 분포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근데 중학교 3학년 과정 안에서는 그림이 아니라 단순한 값으로만 우리가 배우게 되고 실제로 그림으로서 무언가를 정리를 하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그때 가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서 배우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포도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자료에 흐트러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거야. 이거 나타낸 거? 나타낸 거. 이것을 우리가 삼포도라고 얘기를 해. 중요한 건 바로 여기야. 흐트러진 정도. 흐트러진 정도. 우리가 보통 흐트러졌다라는 단어 어떤 때 사용하니? 흐트러졌다. 그렇지, 뒤죽박죽. 조금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우리가 막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 막 붕 뜨고 막 이렇게 되지. 보통 우리가 이럴 때 뭐 해? 야, 정리 좀 해. 머리가 다 뻗쳤잖아. 흐트러졌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있었던 기본 상태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게 바로 흐트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원래 내 머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막 뻗치는 거야. 그럼 흐트러진 거니까. 알겠어요? 왜 웃지? 미친놈이신가? 그래서 이게 바로 흐트러진 정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지. 공부하는 학생이 단정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길 봐. 얼마나 많이 흐트러져 있어. 의자는 반쯤 걸쳐 앉아 있고 다리는 밖으로 빼놓고 다리는 부들부들 떨고 있고 쩍 벌리고 앉아 있고 팔짱 딱 끼고 앉아가지고 그래 너 한번 떠들어 봐라 이러면은 이렇게 흐트러진 학생을 보면 나는 개빡친다고. 그래서 가라. 진짜 잘가. 그래서 이런 흐트러진 정도 자체를 지금부터 숫자의 값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바른 자세로 딱 앉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바른 자세에서 흐트러져서 안 흐트러졌어. 안 흐트러졌지. 그러니까 이런 안 흐트러진 상태를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기본 상태, 기준이 된다. 그러면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조금 더 흐트러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흐트러진 정도를 나타낸다면 효림이 0이고 승희 0이고 0이고 너 한 2 정도 되고 0이고 너 한 100 정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서 값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삼포도.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흐트러진 정도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건데? 그냥 내 맘대로 임의로 정해준다?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 첫 번째, 분산이야. 그리고 두 번째, 표준편차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게 된다.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분산과 표준편차가 등장을 하는데 이 흐트러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을 할 거잖아. 맞지? 즉 많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숫자가 점점 커질 거야. 확인돼요? 숫자가 계속해서 커질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게 한없이 커지잖아? 그럼 결국에 내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에서부터 많이 흐트러졌다, 동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 설문조사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우리 학생들의 태도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성취도는, 수학 성취도는 평균적으로 80점이야. 시험을 보면 80%를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 그렇게 자료 조사가 나왔어. 근데 거기서 자료의 흐트러진 정도가 한 100 정도가 나와버린 거야. 엄청나게 크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 80%라는 말은 신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삼포도라는 녀석 자체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값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삼포도라는 녀석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기준으로 잡은 값, 앞에서 배운 대표값이야. 그 대표값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한다는 거야.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값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확인됩니까? 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설문조사 같은 거 결과를 도표로 많이 보여주잖아. 본 적 있나? 뉴스 같은 데서 설문조사 해놓은 거? 가장 최근에 대선할 때 그때 막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몇 프로고 막 이런 거 표로 막 보여주고 했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 밑에 보면 조그맣게 오차 범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와. 확인돼? 그 오차 범위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 표에 실어놓은 게 만약에 내가 송호진이라는 후보의 지지율이 50%였어. 근데 오차 범위가 밑에 조그맣게 5%로 나왔어. 그럼 송호진이라는 후보의 지지율을 우리가 50%로 적긴 했지만 실제로는 45%에서 55% 사이가 된다는 거야. 어때? 그럼 만약에 내가 송호진이라는 후보의 지지율이 50%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선거를 딱 했을 때 53%가 되면 무조건 확정으로 당선이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53%가 되면 무조건 확정 당선이 돼. 근데 송호진 후보의 지지율이 53%가 나왔어. 설문조사 결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확정 당선이 될 수 있다는 게 설문조사로 밝혀지게 되는 거지. 근데 밑에도 조그맣게 쓰는 거지. 오차 범위가 10%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재수 없으면 송호진이 10%만큼의 득표율이 까져서 43%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안 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게 돼버려. 근데 만약에 내가 송호진이는 후보의 당선 예상률이 53%, 밑에 오차 범위가 0.1%가 나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거의 당선이 뭐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오차 범위라는 것 자체가 바로 신뢰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 갭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뉴스에서 볼 때는 오차범위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제로는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이라는 말로 우리는 수학에서 배우게 될 거야. 고등학교 영역 확률과 통계에서. 확인돼요? 그럼 그 신뢰 구간이라는 걸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자료가 얼마만큼 흐트러져 있느냐, 흐트러진 정도가 얼마만큼이 될 거냐를 얘기하는 거를 다른 말로 신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요 흐트러진 정도를 나타낼 때 우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자고.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많아서 계속 본론 안 들어가고 계속 곁다리로 도는 건데, 흐트러진 정도를 나타낼 거라고 그랬지. 많이 흐트러지면 자료에 신뢰도가 없다고 그랬잖아. 조금 흐트러지면 그만큼 신뢰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조금 흐트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흐트러진 정도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일부 사람들은 또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축약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해. 어떤 걸까? 신뢰. 아니, 고르다라는 표현을 써. 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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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르다라는 말을 써.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르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니? 그렇지. 땅이 평평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국어사전 찾아보잖아? 재밌다. 우리는 고르다라는 단어의 뜻을 평평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하잖아. 근데 실제 국어사전에는 고르다가 평평하다라고 안 나와. 뭐라고 나오냐고? 그거 오늘 숙제야. 한번 찾아봐. 뭐라고 나오는지. 평평하지가 않은데? 평평하단 말이 아닌데? 이렇게 돼버릴 거야. 그래서 고르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한번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봐.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보면 나와. 사전 들어가서 고르다 쳐보면 나오겠지? 거기서 한번 찾아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르다라는 말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얘기도 해줄게. 고르다라는 거는 뭐냐면 대표값이라는 거 분명히 있지. 있지? 그 대표값이 있을 때 그 대표값으로부터 자료들이 안 흐트러진 거야. 즉 흐트러진 정도가 적은 거야. 다시 말하면 만약에 점수의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만약에 평균을 가운데 대표값으로 잡았을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과목의 점수가 다 평균 근처에 밀접해 있는 거야. 이런 상황 자체가 바로 뭐야? 고른 상황이야. 그래서 선생님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흐트러진 정도가 적은 거를 고르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지. 흐트러진 게 적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대표값이 엄청나게 정확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대표값이 정확하려면 간단하게 점수라는 상황으로 예를 든다라면 내가 만약에 평균으로 90점을 잡았어. 그럼 내 모든 점수가 다 어디 있다는 거야? 90점에 가까운 점수들, 뭐 89점, 91점 이렇게 90점에 가까운 점수들로 다 나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고르다라는 표현 자체가 신뢰도가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길을 땅이 평평하다 이럴 때 땅이 고르네 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랬지? 왜 이걸 많이 쓰냐면 땅이 일자로 돼 있는 이 상황 있지? 이 상황 자체가 대표하는 값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울퉁불퉁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이 평평한 이 땅에서부터 많이 떨어진데 적게 떨어진데 막 이렇게 편차가 커버리지. 자료가 많이 흐트러졌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평평하게 쭉 같이 가버리게 되면 고른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르다라는 말이 평평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이게 되는데 실제 의미는 둘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걸 지금부터 기억을 해야 돼. 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올라가서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다음 중 고른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다들 평평한 거 고르고 있어. 다들 평평한 거. 야, 이게 고른 게 맞아? 네. 왜? 땅이 평평하면 고르다고 하잖아요. 라고 매년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건 틀린 말이야. 평균 주변에 최대한 밀집해 있는, 다시 말해 대표값 주변에 밀집해 있는 오차 범위가 적은 대표값과 유사한 값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다? 고르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놔라. 알겠죠? 그래서 오늘 고르다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같이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고르다. 이 얘기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필기해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3포도로 불리는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겠지?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미리 구하는 방법 정도만 알아두도록 하자. 자, 분산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 별량의 개수분의 편차라고 부르는 녀석의
제곱의 합이에요. 이렇게 분산을 찾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지금 배울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쓸 거거든. 네가 루트를 어떻게 알아? 상당히 고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루트를 알고 있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나중에 그냥 필기만 해놔. 나중에 배울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오늘은 공부하고 넘어가자고.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라고 얘기를 했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편차라고 부르는 녀석의 제곱이라는 거에 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 편차가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편차라고 부르는 거는 별량의 값에서 평균을 뺀 거야.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 별량의 개수로 나눌 거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시험 점수를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시험을 내가 10과목 봤어. 그럼 점수가 몇 개 나와? 10개. 별량이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 그러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지. 평균을 뭔가 구해놨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랬을 때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각각 나오겠지. 몇 개 나오겠어? 10개 나오겠지. 맞죠? 그럼 그 10개를 제곱했잖아. 그럼 제곱한 값도 몇 개가 나와? 10개가 나오겠지. 그 10개를 다 더한 다음에 10개로 나누래. 뭐야?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이랑 같은 의미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편차는 이렇게 찾는 거야 정도로만 그냥 찾는 공식 정도만 기억해두면 돼. 알겠습니까?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오늘 얘기하지 말자. 복잡하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3포도에서는 그냥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녀석이 존재해. 근데 분산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정도까지만 지금은 기억해놔. 어차피 이거 3학기 2학기 때 죽을 때까지 계산할 거야. 지겹게 할 거야.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3포도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대표값과 3포도 기본적인 내용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 들어와? 요거는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 그럼 이제 여기서 선생님은 세 번째.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걸 가르쳐줘야 숙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평균과 분산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냥 평균의 변화에 대한 것만 살펴보자. 분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고 평균만 살펴보자. 평균만.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문제에서 138쪽 한번 볼래? 재밌는 거 나온다. 138쪽에 3번 문제 한번 봐볼래? 6개의 별량 A, B, C, D, E의 평균이 12라고 나왔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2야. 맞지? 근데 별량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마이너스 2F 플러스 1까지 나왔지? 그 5개의 평균 찾으래. 되겠냐? 모르겠지? 이거 분명히 100% 안민엽 질문한다고. 그래서 이 관계를 평균의 변화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보고 들어봐.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자, 예를 들어보자. 간단하게. 내가 A와 B와 C라는 녀석 3개의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3개의 별량이 있어.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3개의 평균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찾으면 되지? 맞니? 그랬을 때 이 평균을 우리는 지금부터 소문자 M으로 표현할 거야. 확인돼요? 즉 평균이라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소문자 M으로 많이 쓰게 될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걸 알지? 3M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맞죠? 맞지? 이걸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돼. 어떻게 풀 거냐? 자, 2A 플러스 2A랑 2B랑 2C라는 3개의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이 3개의 평균을 지금부터 찾을 거야. 확인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평균? 원래 찾는 방법이 뭐였어? 3분의
EA 플러스 EB 플러스 EC 이렇게 찾으면 되지? 근데 지금 분자에 있는 세 개의 항에 전부 다 2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지? 그럼 2를 괄호 묶여서 밖으로 꺼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꺼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2 곱하기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맞습니까? 아까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지? M이라고 불렀었잖아. 맞지? 그럼 이거 그냥 M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2M. 이렇게 풀어도 돼. 확인돼? 근데 우리 요 위에 거 써먹기로 했었잖아. 맞지? 어떻게 써먹을 거냐? 3분의 1로 보지 말고 요 위에 분자만 봐. 여기. 이거 뭐야? 3M이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3M. 뭐야? 그냥 M이잖아. 그럼 M에다가 2 곱하니까 뭐가 돼? 그래,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잘 봐.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A, B, C가 나왔지. EA, EB, EC가 됐지. 그때 평균이 어떻게 됐니? 그냥 2배가 됐네. 별량들이 2배가 되니까 평균도 2배가 됐네. 그럼 예를 들어서 별량이 10배가 되면 평균은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지. 여기만 숫자 10으로 바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10으로 다 바뀌면 되겠지. 여기가 10으로. 그럼 여기 곱해지는 숫자가 누가 돼? 10이 돼버리겠지. 그럼 여기 뭐가 돼? 그래. 맞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이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이 바로 ABC라는 녀석을 가지고 만든 평균이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K배를 할 거야. 이렇게 별량이 나와버리게 되면 이때의 평균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얼마라고 생각하면 된다? K배를 한 M이다. 확인돼요? 안 돼요? 간단하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여전히 ABC라는 녀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A 더하기 3, B 더하기 3, C 더하기 3이야. 이번엔 별량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확인되니? 30 더한 거야. 각각 다 똑같이. 더하자. 평균 찾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네?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9죠? 그럼 이때 요렇게 쪼개서 꺼낼 거야.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더하기 3분의 9니까 3이라고 쓰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거 뭐였지? M. 그러면 주어진 평균이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3. 3 더했더니 M 플러스 3 됐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을 더해버리면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플러스 100이 될 거라고 짐작이 되지? 해보자. 이게 100으로 바뀐 거야. 100으로. 그러면 여기 더해지는 숫자가 얼마면 돼? 300. 그럼 다시 묶어버리면 여기 더해지는 숫자가 얼마로 바뀌어? 그래. 이번에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두 번째 규칙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이번에는 원래 있던 숫자 A에다가 L을 더해, B에다가 L을 더해, C에다가 L을 더해 이렇게 돼버리게 됐을 때의 평균은 우리는 그냥 바로 뭐라고 쓰면 돼? M에다가 더하기 L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섞어보자.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우리가 K배를 했을 때 평균이 그냥 K배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기 L을 했을 때 평균에다 그냥 플러스 L만 하면 됐었지?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할 거냐? K배를 할 거야. 그리고 더하기 L까지 할 거야. 이렇게. 그럼 B, C도 동일한 방법으로 K배를 먼저 다 하고 플러스 L까지 하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그때의 평균 뭐가 될까? 평균. M에다가 똑같이 K배하고 그냥 L만 더하면 돼. 똑같은 숫자가 계산이 되면. 이러면 암산으로 풀어버리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이 내용 가지고 바로 3번 문제 봐. A, B, C, D, E, F의 평균이 얼마라고 나왔어? 12. 근데 별량들이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을 더했지. 그럼 평균도 똑같이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을 더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문제. 평균 얼마야? 11. 그래. 아니 11이 아니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1을 더할 건데 마이너스 23이 되겠지.
확인돼요? 원래 이렇게 그냥 암선으로 풀으란 얘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되니?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 2번이 나와 있잖아. 3번에 1번하고 2번. 맞죠? 그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 내용을 증명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보여줄게. A, B, C, D, E, F까지의 평균이 얼마라고 나왔어? 10이라고 나왔지? 그럼 평균 직접 찾아보자. 그러면 6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F까지 더한 거잖아? 이게 12가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문제. A부터 시작해서 더해서 F까지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그래, 72. 첫 번째 문제 해결이야.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 했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2F 플러스 1까지 더한 게 얼마인지 물어봤지? 그럼 이거 내가 다시 쓰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등등등 해서 F까지 더하고 플러스 6을 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아요, 아니요? 공통에서 가로뭉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72. 72 위에서 찾았잖아. 그럼 72 대입해서 실제로 계산을 다 해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38. 그래, 이렇게. 확인돼요? 그럼 바로 세 번째 평균 찾으라 그랬지?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38을 6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니? 마이너 23. 원래는 이렇게 찾으란 얘기야. 다 직접 계산해서. 할 필요 있어? 규칙만 알면 되잖아. 그럼 그냥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바로 4번 문제 봐. A, B, C, D 4개의 숫자의 평균이 13이지? 근데 2A, 2B, 2C, 2D가 됐지? 2배가 됐네? 그럼 평균도 몇 배야? 그럼 얼마야? 그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야. 문제 푸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들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 엄청난 요소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응용이 되면 이런 식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아예 다 써주자. 1, 2, 3, 4, 5 이거의 평균을 찾아보라고 시켰어. 얼마니? 3이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이거의 평균을 찾으라고 시켰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직접 다 계산할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지금은 숫자로 선생님이 일부러 쉽게 써줬으니까 가운데 거가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숫자가 나왔다고 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원래대로라면 니네 뭐 할 거야?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눌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이 인간 계산대 실수 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위에 거가 나왔잖아. 여기 지금 보잖아? 1 더하기 370이야. 여기는? 이렇게 다 더한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결국에 뭐 한 거야? A, B, C, D, E라고 생각하면 A 더하기 370, B 더하기 370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 3에다가 뭐만 하면 돼? 370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풀게 만드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큰 숫자들을 작은 걸 계산을 통해서. 이해돼요? 이렇게 숫자 계산에 응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을 위해 지금 우리 평균의 변화,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편해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계산 실수가 줄어든다. 확인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대표값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포도까지 얘기를 해봤고 일부분만 얘기를 했고 평균의 변화. 원래는 이거 평균하고 분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 분산은 그냥 이런 게 있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기로 했지. 그래서 일부러 안 적었어. 같이 안 해봤어. 그러니까 평균의 변화만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합시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 어려울 텐데.
그래서 요거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꼭 복습해 보시고 오늘 숙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140쪽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140쪽까지 하되 선생님 당부 하나만 더 하자.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영상 한번 보고서 노트정리 하라고 영상 하나 링크를 띄워줬지 단톡방에. 그래서 보고서 여러분들 왔잖아. 한 번 더 봐. 숙제가 적으니까 그거 한 번 더 보자. 알겠지? 그거 한 번 더 보면서 정리 한 번 더, 이번에는 정리까지 깔끔하게 좀 해봐. 아시겠죠? 자, 오늘 얘기하면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왜 없어? 맞아요. 근데 너의 태도는 여전히 나아지질 않는구나. 좋아, 그럼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숙제 합시다.